그러니까 이번에 6.27 대책 후속으로 나온 게 9월 7일 날 공급 대책과 같이 발표된 9.7 대책인데요. 그때 이제 대출 규제가 뭐가 나왔냐면 서울 수도권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2억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은행 재원 대출에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랑 허그랑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여기서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 SGI 같은 이제 서울보증보험 상품을 쓰게 되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60% 이상의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DSR도 보지 않고 2억 이상, 즉 3억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보증기관의 상품을 쓰든지 간에 최대 2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이 5억이 필요하다. 근데 내 돈이 3억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이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로 가기도 애매해지니까 사람들이 반전세로 돌리거나 또는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그래서 9.7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지역에 있어 LTV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 LTV 40%로 줄었다는 건 규제 지역에서 1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제 아무리 DSR이 된다 하더라도 6억 원도 이제 못 받는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15억 이상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밑에 키 맞추기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세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이제 뿌리를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억도 대출을 못 받으면 내 돈이 한 10억 가량 있어야 그래도 그 15억 상당의 집을 구매를 하는 건데 사실상 나만 현금이 없지 다른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도 꽤 많긴 하지만 그분들의 선택지도 많이 좁아졌고요. 그리고 상급지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대출에 대한 제한 사항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갈아타기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10월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규제 지역이 이렇게 확대 지정이 돼서 지금 비규제 지역에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4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강남 상구나 용산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토화제로 묶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원래도 불가했는데 이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말고도 뭐 과천, 분당, 동작, 여의도, 강동, 성동, 마포, 광진 뭐 이런 데는 사실 지금 현금이 있으면 갭 투자는 가능한 곳이거든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충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되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아예 실입주만 가능한 그런 수요만 잡아두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행간을 읽은 이제 소비자, 금융 소비자 분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9월에는요, 거의 6.27 대책 이전처럼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해서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현금 거래는 막지를 못하겠지만 고소득자가 대출을 10억 이상 내서 그리고 상급지에 입성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래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열기로 퍼지고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마포나 성동 또는 과천, 분당 이렇게 경기도 지역까지도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시세까지 계속 상승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억제책으로 한번 눌러는 줘야겠다 이러한 이제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한 번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온기가 열기로 퍼지면서 당연히 이제 수요 억제책이나 대출 규제 정도는 바로 나오겠다고 누구나 예상을 했지만 6월 27일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6.27 대책이 666 대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주택자가 무주택자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또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666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심사가 굉장히 강화되었고 그래서 이제 1주택자라든지 또는 다주택자는 전면 대출이 막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DSR 관리도 하고 총량 관리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이렇게 전입 의무까지 생긴 거는 문정권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전면적으로 막히고 비실거주에 대한 제한 사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정부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정부는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좀 잡히는 것도 있었고 문정권 때보다는 조금 이제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사람들이 조금 안정화될 때 집을 좀 살 수 있게끔 생애치 초도 많이 혜택을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이 없다
없다는 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또 97 대책이 나왔잖아요. 97 대책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감만 조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라고 발표를 하고 사실은 수요 억제책으로 읽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또렷한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 선호 지역에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착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그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3기 신도시가 또 어떤 식으로 잘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97 대책을 통해서 정말 이번 정부의 또렷한 공급이 없구나. 근데 물론 이게 뭐 지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끌 공급이다 할 정도로 많은 걸 내긴 했지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인서울 했고 또는 내가 좀 자금 여력이 있었다. 그리고 대출을 조금만 받아도 됐다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많죠.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10억을 넘었고 그러면 서울만 집이냐 그건 아니고 경기도 수도권 그리고 인천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 곳이 많아요. 서울의 웬만한 집이랑 거의 과천이나 분당에 있는 인기 지역 아파트가 거의 맞먹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도라고 무조건 싸고 서울이라고 비싸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입지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좀 가성비 있게 내가 투입하는 자본금 대비 나중에 이제 수익도 많이 얻겠다라고 할 때 그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에도 갭을 한 2, 3억 끼고도 집을 마포나 성동에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장이 힘들고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까지도 이제 밀려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좋은 집을 살 때 웬만큼 자본금이 있지 않으면 좀 사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 수익 가치도 좀 예전처럼 많이 가져올 수는 없다. 약간 이렇게 보고 그리고 6억 원 이상이나 또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대출 한도가 신생아도 최대 4억까지만 제한이 되고 그다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도 2억 원으로 제한이 됐어요. 즉 자기 자본 비율, 에쿼티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저축이나 자본을 통해서 내 자본력이 많지 않으면 대출의 힘을 빌려서 내 집 마련하기도 녹록치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도 너무 많이 올랐고 갭 투자도 불가능해지고 있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규제라서 주담대를 받으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 현금으로 내가 갭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자본이 많이 필요하니 2030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 집 마련하기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 6.27 대책이 엄청난 거였거든요. 네,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고 이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안정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고 그러면 지방은 좀 이렇게 안정화되느냐 지방도 오를 곳은 오르고 있지만 오히려 미분양 나는 곳은 미분양이 나고 있고 또 내 집만 안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고 갈아타고 싶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곳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고 계속 우리 집은 안 팔리고 매도도 잘 안 되고 환금성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 집도 안 오르고 조금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곳에 거래를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좀 연구하면 좋은데 지금과 같은 강남의 집값에 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균형화 발전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임대차 입법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뾰족한 공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공공 임대를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은 점점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전월세 시장도 녹록지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더 양극화되면서 대출 받기가 쉬워지냐? 아니요. 상방은 열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대출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사실상은 대출 받기는 더 어려운데 그렇다고 내년 초가 돼서 총량이 풀린다고 완전히 다 풀어질까? 그렇지 않고 올해처럼 은행 내부적으로 알아서 월별 분기별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6억 원까지도 대출을 내줬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 인천까지도 불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내주는 6억 원도 다 못 내줄 수도 있고 예전에 문정권 때처럼 뭐 투기과열 지구에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처럼 뭐 수도권에 12억 이상 뭐 주담대 금지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대출 규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이번에 97 대책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시기로 공급은 당장 찍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수요 억제책은 언제든지 더 강화할 수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주 근접으로 마련을 할 건지 또는 합군지 중심으로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 갭을 껴두고 사둘 건지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의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시장이 불안해서 내가 하나 잡아둘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은 오를 곳만 오르고 만약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오히려 매도도 안 되고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내가 오를 곳에 어떻게 좋은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할까가 굉장히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쭉 시장을 지켜보다가 공부가 되시고 준비가 되신 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았을 때 지금 나는 아직까지 자본력도 조금 덜 됐고 그 다음에 6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이 좀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이 안 돼서 최대 대출 한도에 6억 원까지도 못 쓴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6억 원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좀 높이시거나 또는 기타 소득을 늘리시거나 이렇게 근로소득 소득 금액을 좀 높이시는 거를 하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보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미 나는 소득도 높고 그다음에 현금력도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기 전에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에 갭 투자가 가능할 때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입지를 높인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집값이 오를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입지가 받쳐준 곳은 이번 정권이 끝날 때쯤 보면 아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면 청담리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5억을 찍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분양가 13억에서 시작했는데 30억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도 40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잠실 리센츠도 지금 평당 1억을 넘었죠. 강남 집값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잠실 지역도 쭉쭉쭉 따라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의 상방은 닫힐 기세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단을 잡아두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한 번의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신고가를 동반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보유세 강화라든지 취득세 강화라든지 이런 세금 규제 정도는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게 차가워지지 않는 이상 풀어주기는 힘들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준비가 되었다. 저축도 있다. 그다음에 현금력이 된다. 그다음 나는 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도 낼 수 있다. 그다음에 전입 문제 해결이나 이런 기타 방안들 전략들도 세워졌다라고 하면 추석 전에 움직이시고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몸값을 높이고 DSR을 확보해 두는 전략으로 그 다음 장을 조금 보시면서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입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갭 투자하시라.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사실상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규제지역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출 규제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규제지역이 되면 이제 LTV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 자본금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은 2억 원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월세에 관한 부분을 더 마련해 두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 도입 여부 논란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있으면 그다음 시용대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출에 집중해서 우리 집은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를 한번 집을 사기 전부터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도 아예 전면 DSR이 도입되어 버리면 전세자금 대출이 많았을 때는 아예 내 집 마련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대출을 잘 활용할 건지를 미리 전략을 세우시고 은행원과 그리고 저와 같은 대출 상담사와 잘 전략을 세우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